삶과 추억 W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태산 김경원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태사님, 그 원광대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하시면서 정말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거의 모든 행정직에 다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각 부처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학생처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때 이제 학생처에서는 제가 근무할 때 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때니까 예. 11.6 그 시해 사건을 지낸 뒤에 1979년요. 민주화 운동이 불면서 이제 전두환 그 군사 정권이 가면서 또 50 말기에 예. 또 그 대학 자율화반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때 매일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학생처 뒤에 그 경찰서 학원반이 이렇게 파견이 돼 있었어요. 학내에 경찰이 그렇죠. 투입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갔습니다만 그 요게 학교 측에서 이제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예. 이제 거기 그 기관원들은 이제 그 보안대도 들어오고 뭐 안기부 그때는 저 안전기부죠. 예. 안기부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학생들 동향 파악을 하니까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냐면 명단을 저한테 주면서 이 학생들을 좀 거실을 해야겠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차피 하여튼 충산 총장님부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보호를 해라.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명이 계시니까 예. 저희는 이유를 할 틈이 없었죠. 예. 어떻게든지 근데 이제 만약 그 대상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데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서 그냥 피신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맞아만 그 학생들을 보호를 했었죠. 그것이 우리 원불교 정신이고 보호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불교 정신이고 또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처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학생들과의 그런 특히 이제 학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가장 그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네.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크게 하셨네요. 네. 굉장히 위험에 처했던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이제 학생들과 경찰관의 이제 그 충돌이 생기면 네. 그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또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고 아주 왜냐면 그냥 학내가 시끄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때 이제 그 학생처장님하고 저하고 예. 중간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저는 말리할 건 아닙니까? 어떻게 맞으면 못하게끔 중재 역할을 하셨어요. 예, 하는데 화염병이 잘못 던져가지고 우리 그 처장님은 머리에 다 꼬실라 버리고 아이고. 저는 이제 이 팔에 아이고. 한 2도 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그때 바로 이제 응급실로 우리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숭산 총장님이 네. 바로 오셔가지고 이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 어른들이 맞아면 밑에 부하 직원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숭산 총장님에 대해서는 사무부처님이라고 했어요. 학생들이나 네. 교수나 직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이 받들었기 때문에 참 저희들로 봐서는 그 큰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예.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학생들의 신변을 또 네.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또 전무 출신으로서 이렇게 그 사명을 다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처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과의 이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또 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전부 이제 애들이 운동권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이 예. 그때 이제
90년도에 대산 종법사님께서 예. 소남 훈련을 계실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한 70여 명의 그 대원들을 데리고 그래도 대원들이 좀 운동권 중에서도 예. 조금 약한 그런 운동권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소남 훈련에 가서 대산 종목사님 법문을 받들게 돼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운동권들은 네. 어떻게 보면 투쟁이나 그렇죠. 예, 예. 민주화를 위해서 좀 그거 완전히- 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렇죠. 입장인데 예, 종법사님을 뵙는 기회를 예, 마련을 하신 그래가지고 거네요. 예. 참 그 종사님이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하실 보면 애들 다루기 막 다 하시잖아요. 네, 예, 네, 꼭 그냥 네. 집안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거기서 운동권이었던 애들이 감화를. 어떻게 보면 예.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어떻게 순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해년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가들 데리고 가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좀 꾸준히 예. 예, 좀 진행이 된 걸로 제가 나왔어도 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마다만 그 상황부당도 예. 저희 대학이 좀 순하게 네. 그렇게 진행이 그 학생 운동도 진행이 됐지 않나 생각이. 그때 그걸로 인해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따라준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죠. 예. 도덕대학으로서 네. 사실 엄불교의 이제 그 건화기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올바로 실현이 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예. 그 이제 태사님께서 그 학생처에 근무하신 이후에 또 연구처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네. 연구처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연구처에서는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예.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이 예. 예. 전체 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도 96년도에 종합평가 11월 달에 네.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연구처가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문산 총장님이 이제 몇 군데 말씀하셨어요. 예. 가시면서 퇴임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제 자원을 제가 생땅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처를 자원을 했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거기서 이제 평가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문산 총장님이 끝나시고 융산 총장님 때거든요. 예. 넘어와서 평가를 봤는데 그때 저녁 한 9시쯤 이제 다른 부서는 다 퇴근을 했어요. 예. 퇴근하고 이제 저희 부서만 이제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당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사무실로.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평가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딱 밖으로 불러내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 그 안에 있으니까. 예. 지금 다른 부처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근데 연구처가 제일 약하다 지금. 그래서 연구지원과장 이 얘기를 듣고 내년에 옮길 것이냐, 평가를 받을 것이냐, 올해 받을 것이냐 맞으면 그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당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간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계속 그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업무를 이제 워크숍을 자체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간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럼 뭐 이렇게 하자. 딱 일주일 후에 제가 배수진을 쳤어요. 제 마음속으로. 만약에 평가를 잘 받으면 내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말로 이제 연구처로 인해서 평가가 잘못 나왔다면 내가 그만두겠다. 미련 없이. 이게 마음으로 이게 굳게 갖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융산 총장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시라는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개월간을 그 저녁 12시 이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준비.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시고도 이제 3년치를 그 업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자체를 잘 못 아시는 분들 계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가서 전부 일일이 오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갖고 와서 입력시키고 보관하고 그런데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것이
학교 부설 연구소 예, 예. 요것이 정리가 안 되고는 평가가 말하자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칫 잘못하면 네. 통과를 못하게끔 될 수도 네, 있었어요. 네. 그때 부설 연구소 36개였어요. 36개. 네, 네. 그때 이제 업무의 사상 연구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연구원. 네, 네. 그때 이제 우리 교무님들이 관여하시는 연구소가 사상 연구원, 저 여사님이 하시는 종교문제 연구소, 예, 예. 그다음에 아타원님 하시는 해외포교문제 연구소. 사상 연구원은 이제 교비로 지원이 되면서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어요. 네. 이제 거기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종교문제연구소하고 해외포교. 해외포교문제연구소는 연구비도 다운 실적도 적고 일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기준은 연구비 실적으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연구 그 논문 실적 예. 이걸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자료를 빼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연구소 이제 그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말하자면 실적이 적은 데를. 예,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엄불고 그 개통은 세 개나 되는데 그거 먼저 없애라 그러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제가 시간 투자를 했죠. 다음 이제 업무하면서 여사님 열반하신 여사님도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아타원님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러이러하니 이 말하자면 평가받을 기간 동안이라도 없애든지 아니면 해외포교 사상연구원 하나의 이 것이로 예, 기구로 들어가서 예.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인데 제자가 와서 참 자기 예. 평생 거시기를 없애려고 하니 예. 얼마나 참 예. 거시 하시겠어요. 낙심도 하시고 네네. 속상도 하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종교문제연구소하고 해외포교문제연구소 이제 그 사상연구원 그 파트로 아마 넣었을 겁니다. 네.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실적이 없는 연구소는 그 이제 그놈을 36개 부설 연구소를 19개로 줄여버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저 총장님이나 이제 우리 연구처장들 많이 고생을 하셨죠. 예, 예. 설득도 시키고 하느라고. 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해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연구 실적 그 반장을 오셨어요. 예, 예. 이게 딱 보시고는 예. 정말로 잘 되었다고. 네. 그냥 그 평가할 때 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참 그때 좀 흐뭇했었고 고생은 보람이 있었구나. 이것이 교무들이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다른 일반 재가교들이 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시고 네. 예,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연구처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네요. 네, 예. 이제 그 연구처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여러 부서에서 이제 교무처로 이제 그 이듬해 예. 이제 평가가 끝나고 예. 이제 교무처로 이제 교무과장으로 이제 윤선 총장이 발령을 내셨어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학생과 교수만 상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교무처 때문에 모든 그 말하자면 기획실, 관리처, 총무처, 학생처 모든 기관들이 이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결국 지원부서입니다, 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교무과로 옮겼는데 그해 이제 전국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학부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명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예연은 아니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제라고 하는 뭐 알다시피 대단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부에 속해 있는 전공
네. 전공을 따라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말하자면 전공이 싫은 그런 학과에서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네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로 봐서는 절대절명의 말하자면 그때 순간이었고 해야 되니까 학부제를. 그래서 한 15일간을 그냥 그 부총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학부제 통합위원장이 교무처장, 교무과장이 이제 전부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대학별로 예. 설득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학부제도 무난히 잘 해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거의 이제 행정직에서 오랫동안 그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실적도 있으시기도 하셨지만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내에서는 또 교수와 또 직원과 학생들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제 그 중간자적인 역할들을 또 훌륭히 또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조직 속에서는 갈등과 또 여러 이게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가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학생처 근무할 때는 예. 그냥 학생들은 등록금 동계를 요구를 합니다. 야, 그 80년도 말경에 예. 가장 큰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과의 등록금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등록금을 인상을 시켜서 학교가 원활하게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학생들은 못 들리게 하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못 들리게. 그래 그것이 그 총학생회 간부들이 지평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기획실이라든지 관리처 예산을 다루는 관리처에서는 빨리 해달라. 그래야 예산해서 이 조정을 할 것 아니냐. 그 이제 애들이 들어줘야 말이죠. 안 들어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지막에 말하자면 그 학년도 말까지 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한 번은 그게 89년도 학년 말 이게 2월 한 15일경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저희 조부님 기일이 있어가지고 영광에 이제 그 지금 담양교단에 있는 김윤환 교무님이 저희 큰아버님 백부님이시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를 모시는데 그때 이제 등록금 협상이 이제 저는 어느 선에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저희는 5%를 맞으면 인상을 하자. 학교 방침이 세워지면 거기에다 맞춰놓고 계속 학생들을 설득을 시키고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그놈을 못 올리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저희는 그놈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때가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이제 저희 이제 큰아버지 전화번호로 이제 알려줬으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인데 학생과장님 바꿔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그 90% 됐습니다.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바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백부님이나 숙부님들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학교로 출발해야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렇게 또 학교 오니까 그 한 시간 반,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때 또 가니까, 도착하니까 또, 뭐냐면, 그 협상이 또 깨졌어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총부처 살 때는 그 노조가 있습니다. 직원 노조가. 직원 노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직원 노조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대학 노조지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노조가 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학교 측에다 되고 있는 요구사항도 많고 제일 이제 그 요구사항이 큰 게 이제 막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거죠. 급여 인상해주고 네, 네. 징부시켜주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그냥 크게 그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예산이 있는데 짜여진 예산이 있고 등록금 인상률이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요구하는 만큼은 못 해주잖아요. 그건 이제 또 사사건건 또 시비를 갖고 시비를 걸고 또 그놈을 해결하고 그때 한 번은 그 노조에서 시간 외 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3년치 요구가 왔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부속기관에 나가 있을 때인데 저는 그 상을 다 알고는 있었죠. 네네. 같은 구성원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속기관 부관장으로 간 지가 한 1년 정도, 1년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근데 저하고 이제 말하자면 총장님이 뭐냐면 이 거지도 없이 아무 뭐 협의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총무적 부처장으로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와서 그걸 해결해라. 저는 특권에 있었지만은 그걸 제가 이제 혼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제 위에 있던 분들 다 이제 다시 인사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새로운 그 처장님하고 이제 그 노조하고 1박 2일간 학교를 떠나서 이제 단판을 지어 갔어요. 단판을. 죽더니 살더니 여기서 해결하고 가자. 더 이상 난 시간 끌 수가 없다. 네네. 이걸로 인해서 소모적인 그 시간을 보내면 너희들도 손해고 학교도 피곤하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노조 대표들하고 1박 2일 참여해서 정내 이제 그 토론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렵게 이제 그것이 고소해가지고 불과 그 기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은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법원 이 예, 법원에서는. 근데 그것을 얼마 안 남겨놓고 해결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신 거네요. 예, 협상해서 이제 그 노조 원만하게 타결이 돼가지고 네, 그런 건들이 참 어렵게 힘들겠죠. 이제 그 오면서 교무로서 어떤 그 사명감이 없으면 예. 또 우리 대학의 어떤 우리 교단의 그 건학 정신, 예. 건학 이념 예. 이것을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아마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그냥 노조에서 하자는 대로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아마 이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교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명감과 그런 그런 것을 여러 어른들한테 많이 우리 선진님들한테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종합대학인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봉직하시면서 전무 출신으로서 근무하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마음에 이제 새기고 계시는 그런 자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대 근무하시면서 어느 점에 특별히 스스로 이제 가장 신경 쓴 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 근무를 하셨나요? 제가 학교에서 들어가서 가장 그
교무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또 무봉을 보이신 그 아산 네. 김인용 종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 그분은 그 삶 자체가 네. 우리 원불교의 어떤 창립 정신, 예.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꽉 차신 분이라 지금의 원광대학교가 있기까지 그런 그 반석을 탄탄히 해놓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 마다하면 그 근검 전략하시는 면이 강하셔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그 학교 예산 집행이 예. 전부 사무국장 결재가 나야 집행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교무님들이 들어갈 때는 예. 더더욱 교무로서 그런 그 말하자면 우리 원불교 정신에 입각해 살아가는 식으로 말하자면 밥을 먹더라도 좀 싸게 먹고 싼 것 먹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전략을 해라. 그래야 말하자면 우리 후진들이 이 원광대학을 보고 참 우리를 보고 말하자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갈 것 아니냐,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가장 그 감명받은 그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교무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교무들한테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네. 그때 그 정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 교무님들 어떤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광대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또 이제 그 원광 고등국민학교에 함께 겸직으로 네. 그 교사로 근무하신 적도 있으셨죠? 예. 예,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이제 초창기에 대학에 가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네. 그 주경 야독을 하는 학생들을 하려고 그 원광 고등국민학교 그 이제 말하자면 낮에는 일하고 일퇴실하고 네. 전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네. 그 야간 학교를 설립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때 거기를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무를 한 2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겸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대학과 낮에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게 네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보람을 느낀 것은 예. 그 학생들 중에 현재 그 교단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백광무 교무와 아, 정책연구소요? 예, 정책연구소의 네. 백광무 교무와 그 원광대학 병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김용성 교무가 저희한테 이렇게 수업을 가르쳤죠, 말하자면. 그때는 사제적이었지만 네네. 지금은 말하자면 교무로서 동료고 선후배 관계고 예. 그렇게 되죠. 그때 뭐 저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교무가 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분들도 다 어떤 수급의 인연으로 예.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 거 보면 참 업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죠. 네. 참말로 참 자랑스럽고 네. 이렇게 항상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원광대학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보통 자기가 이제 그 있어왔던 곳은 특별한 애정이 있잖아요. 우리 네. 태사님께서도 원광대학교에서 봉직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원광대학교를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고 또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대학이 지금 지방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학령기가 줄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각 대학들이 많은 구조조정로 해가면서 예. 또 국가에서 각종 평가라든지 또는 산학 연계해가지고 그에 맞으면 그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받아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걸 보면 너무 그 후진들이 말하자면 자랑스럽고 지금도 이게 가끔 직원들로 이게 제가 퇴직한 지 한 8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주 만나서 네. 하여튼 어떻게든지 대학을 호남고 제1위 대학이 되고 예. 또 세계 속의 원광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예. 또 격려도 해주고 네. 이게 지금 근황을 보면 참 저희 집단도 저 좋은 대학이 됐기 때문에 예. 참 뿌듯하죠. 네. 흐뭇하고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리더자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이번에 방문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건대 총장이 네. 기업인들 그 대상으로서 가는 그런 그룹이 있는 모양이더만요. 예. 같이 가는 그룹이. 근데 거기에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김인영 총장이 간다 하길래 네. 참 여러 방향으로 그것이 뭐냐면 활동을 많이 하고 대학을 발전시키나 그랬고 지금 대학도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국고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프라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게 대학을 발전시켜 보니까 법인 이사장이나 총장들이 참 우리 어떤 원불교 정신을 네. 투철하게 발휘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광대학교 근무를 마치신 이후에 또 이제 원불교 스카우트 지도교무 활동을 하셨어요. 예, 원불교 스카우트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요? 제가 충무처에 근무할 때 원광대학교 근무하실 때요. 지금 고흥교당에 계시는 김덕영 교무님이 예. 세계 청소년 유스 포럼을 아마 한국에서 이게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유치를 한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종단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아마 그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큰 종단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경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연맹장이셨던 우리 김덕영 교무님 청타원 김덕영 교무님과 스카우트 연맹 호남처장이라고 있습니다.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유치하도록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이제 장소 문제라든지 거기 이제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오니까 시설이라든지 이제 숙식 이런 것을 이제 전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을 대학에서 했으면 하는데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은 그때 그걸 받고 참 세계 그 많은 나라에서 오는데 우리 원불교의 어떤 홍보와 대학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과 상의를 하고 관계 부서와 또 상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또 총부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유스 포럼을 개최해준 계기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스카우트하고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렇게 맺은 것 같아요. 계기가. 인연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지셨는데 네. 그럼 이제 원불교 스카우트 지도교무 활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퇴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때 건강 정양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래 이제 총부 어르신들이 좀 그냥 쉬지만 말고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덕영 교무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말하자면 일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2년 정도를 스카우트 지도교무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네네.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제 네네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참사람 키움 운동 본부란 것을 제가 많은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상의하고 교무님들도 상의하고 해서 이제 그것을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뜻에 동참하는 분들을 이제 회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월 회비를 이렇게 말하자면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형성이 되고 네네.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 모아진 그 회비과 성금을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가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또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이제 불우이웃도 좀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스카우트에 차량을 한 대 이게 또 사서 주었습니다. 네네.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있으면 이제 그만두었지만 네네. 자주 연락이 옵니다. 뭐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 대학에서 그 지도자 수업이 있어요. 네네. 스카우트 관계된 그 예. 지도자 수업이. 네. 그래서 이제 교환감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협조도 해가지고 좀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도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원불교 스카우트 활동에 네. 대사님께서 크게 이제 마음을 내시고 이렇게 지원을 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청타원 김덕영 교무님과 또 인연이 또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청타원님 네. 김덕영 교무님께서 편지 한 통을 보내오셨거든요. 네. 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태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표준을 삼았던 법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힘이 되었던 법문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서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니까 예. 자연히 그 장자인 저로서는 그 뭐랄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익산교당을 다니면서 예. 그 일상수행의료법을 항상 암송을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이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이 그게 굉장히 마음에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생을 살면서 하여튼 원망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순간순간도. 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엮어서 돌려보고 또 말하자면 반성하고 하다 보면 이 법문이 나한테는 처음부터 예. 지금까지 나를 참 이 생활하는데 큰 나한테 보감이 되고 진실은 길잡이가 되주거라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 교전을 보면 다 대형선생님께서 펴내신 법이 정말로 다 훌륭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 참회문에 있는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또 악행자는 후일에 상그 과보를 받는 그 법문이 어떤 제가 걸을 때나 말할 때나 생각할 때 뭐 행주자 뭐 어묵 동정 간에 전부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사물을 대한다든지 누구 어떤 뭐 일을 한다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도 항상 그게 대조가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선업을 쌓고 있는 것인가 악업을 쌓고 있는 것인가 설령 하다가 악업이다 싶으면 바로 그냥 그걸 돌리고 또 돌리고 해서 그런 그 법문이 내 평생을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는 게 큰 법문이었습니다. 태사님께서는 48년 동안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고 올해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예. 지난 전무 출신의 길을 이제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모든 그 전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수행이면 수행, 훈련이면 훈련 이런 것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삼았던 것은 멈추지 말라고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네. 매사에 지내오면서 멈추는 순간 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 공연물이 된다. 그래서 그 멈추는 공부를 않게 되면 또 그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포기하는 마음을 나는 그 포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어떤 인연들이 되든지.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맞으면 부딪히면 그걸 피해가려고 한다든지 만약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 나에 대한 그 어떤 공력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또 성과물이라든지 또는 그 실적들이 다 이게 맞으면 헛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교합에서도 그랬고 대학에 살 때도 그랬고 스카우트 지도교무 할 때도 한번 어떤 것이 맞으면 제 마음속으로 다짐이 생기면 살 때 멈추지 마라. 저는 가던 길을 맞으면 기차가 가다가 서버리면 맞으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냥 별 불안한 생각을 다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멈추지 말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체를 포기해버려라. 이게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항상 다구치고 내 자신을 다구치고 항상 챙기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유한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불교 교단이 이렇게 참 대한민국의 한국의 4대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네. 또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의 경륜과 그 개교정신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하자면 모든 교역자 또는 재가교들이 그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자꾸 창의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안 되면 자꾸 퇴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상당히 요새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교도수가 줄었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물론 우리 교단뿐이 아니고 이 모든 종교들이 아마 다 그런 현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은 우리 교단은 어떤 대행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단 목표가 교화, 교육, 자선 예. 이 방향을 추진하는데도 대행사님 말씀하신 그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태하고 간다. 그래서 그 변화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예비 교육자 예. 규모를 참 어떻게든지 전 교무들이 사명감을 갖고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저 자신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그 올해 현황으로 보니까 이번에 발표 한번 하더라고요. 엄문광대학교에 8명의 신입생이 들어오고 영상산학대학교에 9명이 들어왔다고.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교세는 자꾸 커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면 많은 교무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적게 들으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재가교대를 말하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재가교대를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같은 이제 우리 교단이 활용을 해서 대형사님 참 그 교법이 세계 쓰고 교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하여튼 저희 바람이고 전 교육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세세생생 했던 대행사님 허리춤이라도 잡고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 해가면서 어떤 성불 제중 하는데 네. 참 뭐 영생을 통해서 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원음방송국에도 예. 맞아 어떻게 지금 일생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태사님의 삶과 추억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멈추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진리와 스승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주인 정신으로 처해진 모든 곳에서 전무 출신으로서 아낌없이 살아오신 생애가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않고 오직 일직심으로 또 이 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신 태사님의 모습에 저희 후진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예. 태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